예,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학식량과 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화학식량과 몰 요 단원 같은 경우는 화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특히 조금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자, 이번만큼은 조금 정신 확실하게 차리고 제대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수 개념 1, 화학식량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 그치? 자, 화학식량이라는 게 뭡니까? 라는 것부터 일단은 봅시다. 자, 화학식량 뭐라고 돼 있어? 뭐 별게 없네요.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을 통틀어 가지고 화학식량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분자량, 실험식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원자량 먼저 볼게요. 질량수가 12인 12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내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위가 없는데, 자, 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질량수가 12인 탄소다 라 그랬는데, 자, 탄소라는 녀석은 원자번호 6번이죠. 그치? 원자번호 6번이니까 탄소의 원자 핵에는 누가 들어있어? 일단은 양성자가 들어있는데 6번이니까 양성자 6개가 들어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12탄소다. 자, 10이라는 거는 질량수잖아. 그치? 질량수라는 게 뭐야?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를 질량수라고 합니다. 왜? 얘네들의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성자도 6개가 있는 겁니다. 이래야 뭐다? 12탄소가 되겠죠? 자, 쓱쓱 해가지고 껍질 2개에다가 바깥쪽에 전자 4개, 그 다음에 안쪽에 전자 2개. 이게 누구야? 탄소야. 근데 자, 질량수가 12다. 다시 질량수가 12다 라 그랬는데 이게 뭐라고?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수라 그랬지? 그럼 왜 이거를 질량수라고 합니까? 방금 말했듯이 얘네들의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왜? 얘네들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은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합니다. 양성자랑 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은 전자 같은 경우는 한 2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질량에서 차지하는 그런 게 조금 미비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원자라는 녀석 질량의 대부분은 진짜 99.999%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질량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2탄소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냈다라 그랬잖아.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이거를 탄소 원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걸 탄소 원자라고 했는데 얘의 질량을 그냥 12로 정한 거야. 얘의 질량을 12로 정한 거야. 그러고 다른 원소들을 집었을 때 몇 개나 집어야 얘랑 질량이 똑같아지나 하고 본 거지. 자, 그래서 탄소 하나는 12인데 수소를 한번 집어봤어. 자, 수소 몇 개랑 비교를 해야 얘랑 질량이 똑같나 하고 봤더니 수소를 12개만큼을 집어야 얘랑 질량이 똑같아지더래. 그럼 뭔 소리야? 수소가 1이라고 하면은 얘가 12개 있으면은 탄소랑 질량이 똑같아진다라는 거잖아. 아, 수소의 원자량은 1이구나. 이렇게 정했다라고. 자, 아시겠죠? 이게 이제 상대적 질량이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이제 와보시면은 자, 원자량의 기준이 달라지면은 1몰의 개수가 달라진다. 자, 원자량의 기준이 달라지면은 1몰의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돼 있는데 뒤에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분자량이 뭡니까? 라고 보시면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합한 값이다 라고 돼 있지.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원자량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수소, 탄소,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얘네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의 대략적인 원자량이 어떻게 되냐? 1, 12,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6. 이게 이제 얘네들의 대략적인 원자량입니다. 대략적이라고 하는 이유 역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그럼 분자량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분자의 상대적 질량이야, 그냥. 예를 들어서 봐봐. H2O다. 라고 하면은 자, 수소 2개랑 1짜리 수소 2개랑 16짜리 산소 하나가 만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1짜리 수소 2개랑 그 다음에 16짜리 산소 하나가 만났습니다. 그럼 H2의 분자량은 뭐라고 하면 돼? 18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쵸?
자, 혹은 또 잘 나오는 게 CO2다. 자, CO2다라고 하면은 자, 탄소 12짜리 탄소 하나랑 그 다음에 16짜리 탄소가 몇 개? 2개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분자량이 얼마냐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네, 44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분자량 개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지? 아, 이런 게 분자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실험식량 해가지고 나와 있네. 실험식을 이루는 원자의 합,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의 경우 실험식량으로 화학식을 나타낸다 라고 돼 있는데 실험식이 뭔지를 먼저 또 알아야겠다. 그지? 자, 실험식이 뭔지를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지우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생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이 분자식을 외우고 있을 텐데 C6H12O6다. 이거 누군지 압니까? 포도당이죠. 그치? 자, 포도당인데 이거를 포도당의 분자식이다 라고 합니다. 포도당의 분자식이다. 그러면은 실험식은 뭡니까?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을 비율로만 나타낸 거야. 원소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있습니다 라고 그 비율로만 나타낸 거라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돼? 6개, 12개, 6개니까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돼? 탄소, 수소, 산소가 1대 2대 1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실험식이 뭐라고 쓰면 돼? CH2O입니다. 1대 2대 1로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실험식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분자식 포도당 같은 경우는 자, 12짜리 탄소가 6개, 그 다음에 1짜리 수소가 12개, 그 다음에 16짜리 산소가 6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180이 나옵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하면 180이 나오는데 실험식 같은 경우는 실험식량,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실험식의 원자들의 원자량을 그냥 다 더해버리면 돼. 12짜리 1개, 그 다음에 1짜리가 2개, 그 다음에 16짜리 1개. 이거 다 더하면은 당연하게도 뭐다? 30이 나오게 되겠죠. 그치? 자, 여기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뭐라 그런다? 실험식량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치?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랬잖아. 우리 1단원에서 분자가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배웠는데 분자가 될 수 없는 것의 대표적인 거 뭐였어? 이온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과 금속 결합 물질이었어.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하면은 NaCl이잖아. 그치? 얘는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분자량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얘의 상대적인 질량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량을 표현할 때는 그냥 나트륨의 상대적 질량과 그 다음에 염소의 상대적 질량을 더한 상대값을 뭐다? 실험식량으로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